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친과 만난 지 3개월이 지나갈 무렵 파스타에 와인을 마시던 중 눈치를 살피며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 그럼 물어봐도 되지. 뭐가 궁금한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소개팅 할 때 말이야. 내가 이혼 과정에서 자랐다는 말을 친구가 했다고 하던데 오빠가 아주 흔쾌히 괜찮다고 했다면서. 제가 궁금증 가득한 표정으로 남친을 바라봤는데요. 그동안은 소개팅을 나가서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말을 할 때마다 다들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평범한 집안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까지 했으니까요. 소개팅을 하는 동안 그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그 부분이 약점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전 남친과도 1년 넘게 사귀었지만 전 남친 부모님이 그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결국 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비록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엄마와 함께 살긴 했지만 꾸준히 아빠와 만남을 이어왔고 모든 행사에도 아빠가 참석을 하셨어요. 부모님은 그 흔하디흔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시긴 했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이혼 가정이란 이유만으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던지라 너무나도 흔쾌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해주는 남친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남친에게 묻자 남친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너네 부모님이 이혼한 게 네 잘못도 아닌데 그런 걸로 문제 삼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대체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게 있다고 그래. 우리 부모님도 전혀 관심 두지 않던데. 설마 오빠네 부모님께도 말씀드린 거야? 나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리지 그랬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너한테 물어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 우리 부모님은 사람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남친을 바라봤는데요. 남친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고맙던지 눈물을 삼키느라 애를 써야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남친보다 더 좋은 신랑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마저 들었으니까요. 사실 남친이 저보다 7살이나 많았지만 제가 처한 상황을 결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만으로도 그저 고맙기만 했으니까요. 그날도 역시나 남친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며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효정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은 언제쯤 하면 좋을까? 벌써 결혼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너도 알다시피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결혼을 서두르고 있거든. 그럼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인사부터 다녀올까? 오빠네 집에 인사를? 우리 부모님이 너 보고 싶어서 난리도 아니시거든. 그러니까 우선 인사부터 다녀오는 건 어떨까? 우리 부모님 보고 나면 너도 바로 결혼하고 싶어질걸? 세상에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 없거든. 시간은 언제로 잡을까? 남친이 계속해서 졸라대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남친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 조바심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남친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기에 제가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남친이 뛸 듯이 기뻐했어요. 진짜? 그럼 진짜로 우리 집에 인사 가는 거다. 부모님이랑 상의해보고 날짜는 따로 말해줄게. 근데 오빠네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진 않겠지? 뭔 소리야. 우리 부모님은 네가 우리 집에 딱 맞는 며느리감이라고 극찬을 하셨다니까. 진짜? 대부분은 우리 집 환경 때문에 반대하시던데 좀 신기한 것 같아. 제가 쑥스럽게 웃었지만 인사를 가겠다고 하자 남친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남친 집에 인사를 갔고 남친 부모님의 환대에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어요. 차려진 음식상은 진수성찬이라고 할 만큼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식사를 하고 난 뒤 차를 마시던 중 남친 어머니가 믿기지 않는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듣자하니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랑 같이 살았다고?
네, 아빠는 따로 나가셨고 엄마랑 둘이 살았습니다. 그럼 혼자 키우느라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만. 우리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아직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긴 했지만 혹시나 결혼하게 되면 모아놓은 돈은 전부 어머니께 드리고 오는 건 어때? 네? 엄마한테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 준비부터 집까지 전부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께 돈 드리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저기 말씀은 정말 감사한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결혼 얘기가 나오면 저도 부족함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혼자 키우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효정이가 결혼해서 아직 애가 없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나중에 낳아서 키워보면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동안 키워주신 값으로 드린다고 생각하고 전부 드리고 오면 좋잖아. 안 그래? 남친 어머니가 다시 힘주어 말을 하는 모습에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제가 당황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던 것인지 남친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직 결혼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내가 강요를 해서 뭘 했어. 결혼할 때 그냥 몸만 와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대고 그래. 암튼 만약에 둘이 결혼하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았지? 아,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친 어머니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결혼할 때 몸만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면 그럴 경우 알게 모르게 시댁에서 갑질도 하고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는 더 이상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기다리고 있던 엄마가 급히 입을 뗐습니다. 어땠어? 별일 없었던 거야? 별일은 없었어. 오히려 환대받고 왔지. 그럼 네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네. 우선 보이는 건 그래 보였어. 근데 유성 씨 어머니가 자꾸만 같은 말을 반복했어. 같은 말이라니? 무슨 말을 반복했다는 거야? 나보고 그냥 맨몸으로 오면 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는 그런 말인 거야? 그런 거 같았어. 그동안 키워주신 엄마한테 모은 돈 전부 드리고 나는 그냥 맨몸으로 오면 된다고 했거든. 진짜 그랬단 말이야?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네. 그러게, 나도 좀 신기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조금 불안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 너를 배려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불안하긴 뭐가 불안해? 그냥 기분이 좀 이상했어. 암튼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 근데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보려고.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리 말해두는 건데 엄마는 먹고 살만하니까 엄마한테 주고 갈 것도 없고 아빠랑도 상의해봤는데 결혼할 때 네 아빠도 보태준다고 했어. 물론 엄마도 보태줄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유성이 어머니가 너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몸만 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암튼 급한 거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잘 생각해봐. 엄마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 뒤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남친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남친이 결혼 이야기를 계속 꺼냈어요. 그날도 역시나 남친을 만나서 밥을 먹던 중 남친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내 친구 중에 영준이라고 있다고 했잖아. 곧 결혼할 것 같다던 그 친구분? 어,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기가 막힌 소리를 하지 뭐야. 기가 막힌 소리라니? 무슨 소리를 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곧 결혼을 한다는데 여자친구네 집에서 집 없는데 반을 보태준다고 했대. 그럼 결혼할 때 집을 살 건가 보네? 그런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집값에 반을 보탠다고 했겠지.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찌질해 보였는지 모른다니까.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처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영준이 그 인간이 남자 망신은 다 시키고 다닌다니까. 남친이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친구 뒷담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에 반박하고 나섰어요. 글쎄, 요즘은 반반 결혼도 많이 하잖아. 난 그게 왜 창피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당연히 창피한 일이지. 남자가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여자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살 생각을 하겠어.
그거야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난 절대 그런 식으로 결혼할 생각 없어. 그때도 말했지만 내가 다 준비하고 모셔올 테니까 넌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거야. 남친이 또다시 큰 소리를 치는 모습에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오빠, 그럼 오빠는 모아놓은 돈이 많은 거야? 하긴 나보다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랬으니까 많긴 하겠네. 너? 한 3천 모았나 그럴걸? 혹시 3천만 원을 말하는 거야? 제가 당황한 채 되물었는데요. 남친과 저는 7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기에 남친이 3천만 원을 모았다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5천만 원을 모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표정 관리에 실패했고 제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자 남친이 오히려 놀란 듯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고 그래? 그럼 너는 얼마나 모았는데? 나는 5천만 원 넘게 모아놨지. 직장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많이 모았다고?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아무래도 엄마랑 같이 살다 보니 생활비랑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 내가 막 사치를 하는 편도 아니다 보니까 월급 받는 대로 적금 넣었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오빠가 모은 돈으로는 직구하는 거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냥 몸만 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때도 우리 엄마가 말했듯이 부모님이 다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결혼하게 되면 집도 하나 장만해 주신다고 했거든. 장만이라고 하면 사주신다는 말이야? 당연하지. 부모님이 30평대로 사주시겠다고 했어. 서울에 30평대면 꽤 비쌀 텐데 오빠네 집 엄청 부자야?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친에게 물었는데요. 남친이 역시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받은 유산이 많아서 다른 집보다 여유롭긴 하지. 그러니까 넌 완전 땡 잡은 거야. 요즘 세상에 우리 집같이 돈 많은 시댁 만난 것도 복이라면 복 아니겠어? 앞으로 내가 호강시켜 줄 테니까 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남친이 목소리를 쩌렁거리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자마자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엄마, 유성 씨가 그러는데 결혼하면 집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사주시겠다고 했다나 봐. 아파트를? 그것도 30평대를?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할아버님한테 유산 받은 게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집이 많이 부자인가 봐. 하긴 유산을 많이 받았으면 그럴 수도 있지. 라며 엄마가 지나가는 말처럼 중얼거리다 문득 뭔가가 떠올랐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유성이 소개해줬다던 그 친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어때? 물어봐도 되긴 하는데 마치 내가 의심하는 것 같잖아. 그래도 은근슬쩍 한번 물어봐봐. 친구인데 설마 너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겠어?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내는 모습에 며칠 뒤 친구를 만나서 눈치를 살피며 살짝 물었습니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유성이 오빠네 집이 많이 부자인가 봐. 아마도 그럴걸? 그랬으니까 내가 널 소개해준 거지. 근데 그때도 말했지만 너한테 유성이 오빠를 소개해준 이유는 이혼 과정에서 자랐다는 것에 대한 편견이 없어서였어. 거기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소개받고 싶다고 했거든. 그럼 그게 우연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지. 유성이 오빠가 원했던 나이 차이는 10살이 넘는 나이 차이였거든. 근데 한 가지 더 신기했던 게 처음 소개팅 해주기 전에 나한테 여자가 돈이 없으면 더 좋겠다는 말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 집이 부자라 돈이 없어도 되고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더 좋다고 했거든. 아참, 거기다 이혼 가족이나 부모님이 안 계셔도 아무 상관도 없다고 했고 말이야. 그랬으니 내 입장에서는 네가 딱 생각이 나더라니까. 근데 만약 유성이 오빠가 돈이 없고 그랬다면 굳이 소개해주진 않았을 거야. 넌 잘 모르겠지만 시댁이 돈이 없으면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거든. 내가 딱 그 꼴이 났잖아. 그 꼴이라니? 사실은 내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 시댁 진짜 장난 아니야. 결혼 전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그래, 남편이 돈이 없는 건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시댁이 돈이 없으니까 이건 진짜 총체적인 난국이라니까. 매달 생활비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건강관리도 잘 못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 병원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른다니까.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해드려도 고맙다거나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신다니까. 내 아들인데 당연히 나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이런 마인드라니까. 그러니 돈을 모을만 하면 가져가고 또 모을만 하면 가져가고 우리까지 가난으로 직행하고 있다니까.
진짜 회사에서 죽어라 이래서 다 시부모님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야. 그러니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겠어 안 나겠어. 친구가 탁자 위에 있던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혼 전에는 그저 해맑기만 하던 친구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해맑은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세상에 찌든 사람처럼 내내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걱정스레 입을 뗐어요. 형편이 그렇게 안 좋은 줄은 몰랐어. 나도 깜빡 속아서 결혼했는데 네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도 남편은 좋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2년이 넘는 동안 이러고 살았지. 근데 살아보니까 가난 앞에서는 사랑도 금방 시들해지더라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내가 네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길 바라셔. 그게 정말이야?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결혼한다고 해서 전세금도 반이나 보태주셨는데 그것도 시부모님한테 일부 주고 지금 월세 살고 있거든. 순간 친구 눈가에 눈물이 고인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파서 친구 손을 꼭 잡아줬는데요. 친구가 눈물을 훔치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암튼 그러다 보니까 유성이 오빠 소개해줄 때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했던 거야.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너는 그러지 말아야 하니까. 오늘도 돈 때문에 남편이랑 대판 싸웠는데 진짜 징글징글 맞다. 그래서 말인데 나 곧 이혼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나랑 친구 해줄 거지? 넌 내 뒷담화하고 그러진 않을 거지? 얘가 뭔 소리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이혼해서 그동안 나도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산 거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어딨어. 그래도 이 말이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나마 홀몸인 게 어디야. 하긴 그건 좀 위안이 되네. 암튼 유성이 오빠네 집도 부자고 이혼 가정인 거 전혀 상관 안 한다니까 그보다 좋은 자리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잘해봐. 설마 내가 너한테 이상한 사람 소개해 주겠어? 망한 건 나 안 하면 좋게. 친구의 마지막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의 말을 들으며 남친네 집이 부자라는 사실이 약간은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집도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집을 사줄 만큼의 여력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선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친 부모님이 불러서 갔는데요. 차를 한 잔 내어주면서 남친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때도 말했지만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와도 된다.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모은 돈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전부 엄마한테 드리고 오면 되는 거야. 거기다 부모님도 돈을 보태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집도 우리가 해줄 거고 거기 들어갈 것도 우리가 전부 해줄 거니까 넌 아무것도 해올 필요 없어. 명심해라. 남친 어머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으니 제 입장에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요. 결국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니들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구하도록 해. 우리 아들이 외아들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아, 그게 이쪽으로 집을 구하면 회사 다니기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요. 회사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여기서 회사까지 가려면 꽤 먼 거리라서요. 네가 뭘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해야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꼴랑 몇 푼 번다고 회사를 다녀? 네?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그래. 회사 그만두고 자기 개발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해라. 내 친구들도 회사 다니는 며느리가 몇 명 있는데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번답시고 가족 행사에도 잘 참석도 안 하고 아주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잖니. 난 그런 꼴 절대 못 보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바로 회사 그만둬라. 그럼 회사 얘기는 끝난 걸로 하자꾸나. 남친 어머니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이 팔을 내저었기에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고 말았는데요. 아마도 그때부터가 시작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 뒤에도 남친 어머니의 요구가 계속 늘어갔거든요. 잠시 후 남친 어머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제사가 있거든.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될 거니까 너도 제사에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니? 강요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뿐이야.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 근데 말이야,
결혼할 건데 제사 때 참석해서 친척들도 다 보면 좋지 않겠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생각 잘했다. 암튼 고분고분해서 참 마음에 든다니까. 라며 남친 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제 등을 토닥여줬는데요. 제사에 참석하라는 말은 권유가 아닌 강요에 가까웠지만 군중 심리에 휩쓸렸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친 아버지와 남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했으니까요. 결국 집에 돌아가자마자 불만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왜? 유성이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결혼하면 회사도 그만두라고 하는데 난 회사 다니고 싶거든. 그럼 회사 계속 다닌다고 하지 그랬어. 물론 그렇게 말했지. 근데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면 당장 회사 그만두라잖아. 아무래도 돈이 많은 집안이라 그런 건가? 연예인들도 부잣집에 시집가면 연예인 생활 그만두고 내조만 하고 그렇잖아. 그래도 난 그런 거 싫은데. 그리고 결혼하기 전부터 제사에 참석하라는 거 있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제사는 뭔 놈의 제사에 참석을 해? 내 말이 그 말이야. 암튼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니까. 분명히 걸리는 게 많은 것 같거든. 근데 유성 씨가 워낙 잘해주니까 그냥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야 하나? 하긴 유성이가 너한테 참 잘하긴 하지. 그래도 결혼 전부터 제사를 참석하라는 건 좀 그렇네. 유성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거야. 결혼 전에 못하는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 결혼 전에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 결혼 후에 돌변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생각해봐. 그럼 제사에 꼭 참석해봐야겠네. 신중하게 생각하라니까 제사에 참석을 하겠다니 그건 또 뭔 말이야? 가서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이 정리될 것 같아. 그 정도면 이미 집안 분위기는 다 파악한 거 아니야? 유성 씨 말로는 큰 댁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 거기 가서 보면 분위기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며 제가 갑자기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삿날이 되어 남친 큰 댁으로 갔는데요. 그게 제 인생의 신의 한 수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남친 큰 댁에 가서 보니 잘 사는 집이 확실해 보였어요. 우선 제사상이 3개나 있는 것에 한번 놀랐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던 것이 가사 도우미가 3분이나 와서 음식을 하고 있다 보니 제가 할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 큰댁의 사촌 아주버님이 2분이나 계셨는데 2사람 다 결혼을 안 한 듯 며느리가 1명도 없었으니까요. 분명히 남친보다 나이도 많아 보였는데 2사람 다 결혼을 안 한 것에 약간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 자리는 저 혼자였기에 주방에 가서 일을 거들었는데요. 집이 워낙 넓다 보니 주방과 거실까지 거리가 꽤 되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던 가사도우미 분들이 마치 저 들으라는 듯 하지만 목소리를 낮춰서 속삭이듯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용케 멀쩡한 사람을 구해왔네. 분명히 집을 사준다고 하면서 데리고 왔겠지 뭐.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만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니 문제인 거야. 혹시 아가씨도 집 사준다는 말에 혹해서 온 거야? 나도 딸이 있다 보니까 딸 생각이 나서 말해주는 건데 이 집 아들 둘 있잖아. 둘 다 벌써 2번씩이나 이혼했어. 네? 이혼이요? 잘 들어. 이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나 악랄할 수가 없어. 없는 집 사람들 데려다가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게 이 집안 주특기거든. 혹시 아가씨한테도 몸만 오라고 했어? 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 집안 사람들 그러는 거 이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었거든. 그게 다 그렇게 결혼시키고 종부리듯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동안 아가씨처럼 인사 왔다가 도망간 사람이 벌써 3명이나 되거든. 그때도 우리가 말해줘서 다들 도망갔고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거든. 바로 헤어지고 결혼 생각 접어. 어쩜 없는 집안 자식들만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그럴 수가 있는 건지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악랄하다니까. 근데 말이야, 이 집안 사람들이 어찌나 악랄하던지 헤어질 때도 조심해야 해.
조심이라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가사도우미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제가 사색이 된 채 묻자 거실 쪽을 흘끔 쳐다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해답을 알려줬습니다. 헤어지고 싶으면 아가씨 집에 돈이 많다고 강조해야 해. 네? 돈이 많다고요? 내가 말했잖아. 이 집안 사람들은 꼭 없는 집 사람들 데려다가 며느리를 종부리듯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돈 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며느리로 안 들이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기로 했다는 둥 은근슬쩍 집이 부자라고 어필을 하란 말이야. 아가씨는 우리 만난 걸 천운으로 생각해야 해. 아니면 인생 종칠 뻔했어. 그래도 이번 아가씨는 말귀를 한 번에 알아들어서 말하기가 좀 편하네. 근데 우리가 말했다는 건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만약 그랬다가 또다시 온갖 가머니설로 아가씨를 꼬시려고 할 거야. 그리고 헤어지기도 쉽지 않을 거고 말이야. 딱 보니 똑똑해 보이는데 그 정도는 알아듣는 거지? 네, 절대로 말 안 하겠습니다. 라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까지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숨도 못 자고 몇 날 며칠 계획을 세웠어요. 혹시나 말실수라도 하면 해코지라도 당할까 싶어 무서웠거든요. 결국 며칠 뒤 남친에게 통보하듯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던데 어쩌지? 뭐? 난데없이 집을 왜 해줘? 아무래도 아빠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뿐인 딸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으신가 봐. 그동안은 오빠가 계속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해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이 이혼 가정이긴 하지만 아빠도 꽤 잘 살고 엄마도 돈이 없는 건 아니야. 뭐? 그럼 너네 집 부자였던 거야? 그리고 넌 엄마랑 살았는데 아빠가 집을 해준다고 했다고? 그런 경우 대부분은 연락 끊고 살지 않아? 그때도 말했지만 부모님이 성격 차이로 이혼하신 거라 따로 산 것뿐이지 항상 나 챙기고 그러셨는데 왜 연락을 끊고 살아? 그럼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남친이 버럭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건데? 집에 돈이 많다는 말이지 무슨 말이겠어. 오빠 진짜 이상하다. 대부분은 돈이 많다고 하면 엄청 좋아할 텐데 왜 그런 반응이야? 우리 집은 그런 거 딱 질색한단 말이야. 그럼 우선은 우리 시간을 좀 갖자. 갑자기 시간을 갖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거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라며 남친이 후다닥 그곳을 빠져나갔는데요. 다음날 남친이 헤어지자는 문자 한 통을 보낸 뒤 잠수를 탔습니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잠수 이별을 당했기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물론 헤어지려고 했기에 저도 바로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고요. 그렇게 며칠 뒤 남친을 소개해준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효정아, 너 혹시 유성이 오빠랑 헤어진 거야?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잠수 이별당했어. 완전 차인 거지 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웃긴 사람이네. 아는 지인 말로는 다른 여자 소개해달라고 했다더라고. 그래서 놀라서 전화한 거야. 다른 여자라니?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부모 없는 그런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했다나 봐. 내가 너 소개해준다고 했을 때도 이혼 과정이라고 하니까 완전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부모가 없는 사람을 원한다는 말 들으니까 뭔가 좀 쎄한 거 있지. 암튼 나한테는 헤어지자는 문자 하나 보낸 게 다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돈이 많아서 소개해준 건데 돈만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었네. 결혼이라는 게 참 만만하지가 않다. 안 그래? 친구가 긴 한숨을 내쉬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에 전남친 큰집에 제사를 보러 갔을 때 가사도우미분 연락처를 받아놓았었는데요. 엄마와 함께 그때 도움을 주신 가사도우미분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끔찍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절대 돈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그때 도움을 주신 가사도우미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